일단 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엇을 할 거야? 원과 보통 직선이 메인이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한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런 사실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친구죠. 봐봐. 이런 거는 4x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원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야 돼. 그럼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이제 마이너스 4가 올 테니까 요거는 4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쵸? 바꿔준 후에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로 우리가 바꿔놓았다면은, 자 봐봐. 주어져 있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원과 직선은,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생각하면은 순간적인 계산 실수가 일어나요. 가끔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을 그리고 원과 직선의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대? 2개. 다 똑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한 20개는 똑같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별표가 쳤는데 원도 없다. 이런 원에 대한 기초 그림조차 없다. 그러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알겠죠? 저 지금 지운 거예요. 알았어. 도연아! 보고 있지? 알겠죠? 그랬을 때 뭐 한다고? 원의 중심을 찍고요. 알겠지? 반지름을 그리시고 2 맞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냥 우리는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만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됐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누가 더, 2가 커야 돼? D가 커야 돼? 2가 더 커야 된다고. 그렇죠? 2가 더 커야 된다고. 그럼 해봅시다. 원의 중심은 2,0이고요. 그렇죠? 직선은 정리합시다.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0이라는 직선으로 정리되죠. 그렇죠? 그래서 점직선을 썼을 때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2m 플러스 m의 절대값 씌운 게 무조건 2보다 어떻다고 얘가? 작아야 된다라는 게 티가 나야 된다고. 알겠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예쁘게 그리거나 뭐 이 정도만 그려도 되긴 하고, 이렇게 이 정도만 그려도 뭐 상관없긴 합니다. 그래서 D와 R이 차이가 이거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꼭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되셔야 되고요. 요거는 절대값과 루트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제곱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9m제곱,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5m제곱이 몇이 돼요? 4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 그래서 m제곱이 자 5분의 4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 m의 값의 범위는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죠. 그래서 5까지 곱해주시면 1번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쵸? 요거 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속해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쵸? 요게 이제 84번이고요. 그 밑에 있던 85번은 이제 여기서 요거를 생각하자는 거죠. 자, 뭐 풀었으면 뭐 딴 거 좀 봐도 괜찮긴 합니다. 아니면은 뭐 좀 애매했다 그럼 같이 봐도 되고요. 자, 직선이 mx 플러스 1 마이너스 m의 y 마이너스 1은 0이, 자 주어져 있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에, 자 넓이를, 자 여기선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 밑줄 쳐주, 틀린 친구들은 요거 밑줄 쳐주세요.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거에 밑줄 치시고,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원의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돼 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요 원의 중심은 봐서 바로 하나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을 이 친구가 뭐 해야 돼? 지나야 된다고. 지난데 뭐 하면 되니? 뭐 하면 돼, 찬우야? 대입하면 되죠.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 맞아? 그 위에 이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하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m의 2분의 1, 요거의 값을 구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이거 뭐 더 이상 하진 않을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수 m의 값은 어떻게 돼?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한테 원하는 그 형태가 지금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6번. 자, 해봅시다. 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의 끝이죠. 자, 이거 두 개는 아주 기초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시험 문제로는 이런 86번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글이 길고요. 그죠?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 자, 봤더니 원에 있대요. 원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는 0이 있는데, 자, 중심이 자 어디 위에 있대? y는 2x 마이너스 1이 위에 있대요. 자, 요 딱 두 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뽑아낼 수 있어? a를 뽑아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얘 위에 얘가 있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중심을 구하시면 이 친구의 중심은 몇이 돼요? 1, 그쵸?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잡히게 되죠. 이거 이해되니? 자, 이거 헷갈리면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로 뽑아도 괜찮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반의 제곱이 답이 돼야 되니까 얘를 반으로 쪼개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그쵸? 뭐예요? 플러스죠. 반을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원의 중심이에요. 알겠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생각해도 괜찮고, 얘가 이 위에 있다니까? 그럼 집어넣으시면 2분의 a는 이렇게 되니까 a는 정확하게 2로 확정이 됩니다. 오케이?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원과 주어진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싶대. 자,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그려야 돼. 원이 있는데 2x-1이 있는데 얘랑 만나는 두 점이 있대. 근데 2x-1이 어디 지난다고 했어? 원의 중심을 지금 지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이 A, B가 어디가 돼요? 무조건 지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시고 지름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삼각형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이, 자, 이 위에 좀 P가 있어서 내가 A, B, P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P 이렇게 해서 좀 작게 이렇게 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B, P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얘가 제일 커지려면 뭐가 되면 될까? 자, 밑변이 계속 똑같아요. P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높이가 제일 커지려면 당연히 그 높이가 뭐가 되면 돼? 반지름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반지름이 되는 이 친구가 제일 큰 녀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R 곱하기 R, 이 최대값인데 얘가 몇이라고 줬어? 우리한테 4라고 줬습니다. 그럼 결국에 R제곱은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R은 무조건 2라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못 찾으면 돼. 이제 B 구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A가 2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그럼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b 플러스 2가 되는데, 누가? 반지름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b 플러스 2가 반지름이야? 아니야. 뭐가 반지름이야? 그렇죠? 루트 b 플러스 2가 반지름.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때문에 틀린 친구도 좀 많았는데, b 플러스 2는 4가 되고 b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시면은 4가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다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뭐 넓이 2등분 이런 건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안 그래도 괜찮았지만, 그렇죠? 86번이나 84번 같이 우리가 조금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87번은 일단 킵을 할게요. 요거는 2등 그 별 2개니까 넘어가셔서 97까지 한번 가봅시다. 쭉쭉쭉. 알겠죠? 이게 반지름이 돼야 돼요, 반지름.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글을 정리해야 되니, 잠깐? 네. 답을 지금 내가 내줬지만 니네들은 뭐 정리를 할 때 답을 뭐 니네가 깔끔하게 끝까지 다 쓸 필요가 없어. 니네가 다시 꼭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97번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글 한번 읽어봅시다.
y는 x 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 이거 밑줄 쳐야죠.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원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거 우리가 뭐 생각하자 그랬어? 반지름. 뭐 생각하자 그랬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현준아. y는 x. 그죠? 그렇게 생각했지? 자, 동시에 접한다 라는 거에 밑줄을 치시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 원의 중심이 y는 x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라고 했고요. 자, 원의 중심을 반지름 r로 잡으면 돼?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어. r로 잡으면 헷갈리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 알겠죠? 근데 굳이 r로 잡더라고. 책 해설지나 그런 거 교과서 와가지고. 알겠죠? 절대로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r로 잡으면 무조건 헷갈려요 이거. 자, 근데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미 줬습니다. 아, 원의 중심이 여기겠구나 라는 게 됐고요.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그쵸? 여기에 직선 3x 4y 플러스 12는 0과 접하는 원의 개수는 자, 2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원 자체를 어떻게 잡는 거야? x-a 제곱 더하기 y-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그냥 잡으라니까. 맞니? 잡았을 때 그쵸? 자, 어디에 접한대? 얘와 3x-4y 플러스 12는 0과 접한대. 무슨 말이야? 헷갈리면 그리세요. 원이 있는데 원하고 이게 접한대. 맞아? 뭘 써야 되겠니? 뭘 써야겠니? 점과 직선. 점과 직선. 자,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부러 통일성을 위해서 원 파트에서는 점직선만 계속 쓸 거야. 알겠어? 그럼 원의 중심 누구와? a,a와 거리가 a가 돼야 된다니까. 무조건. 알겠니? 그럼 해봅시다. 9 더하기 16 루트 분의 a 하면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12의 절대값 씌운 게 정확하게 a가 되면 돼요. 그쵸? 요거 만족하는 거 지금 나보고 그 a 값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라는 거니까 넘기시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5a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자 5a면은 넘기시면 a는 2가 되죠. 2 약. 그쵸? 자, 두 번째로 그냥 마이너스부터 나오면은 a-12가 정확하게 5a가 되시려면은 그쵸? 넘어오시면은 a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이 각각 a, b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a라고 하는 친구가 2,2 b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3,3 이렇게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a, b의 거리는 당연히 자 5루트 2가 되고요. 자, AB의 제곱은 50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내가 천천히 좀 풀고 있어요. 그쵸? 원 너네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아마 교과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간 NJ들도 원 파트에서는 계속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 똑같아요. 문제를 딱 봤는데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면은 이거 원 안 그려도 되거든 사실. 그렇죠? 보자마자 그냥 접한다? 점직선과 반지름 길이가 똑같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풀다가 내가 오늘 그려주는 이유는 그리고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풀다가 막혔어. 그럼 그리라고. 알겠죠? 풀다가 막혔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볼까요? 우리 정리 잘 하시고. 자, 99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중요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약간 별표 좀 쳐줄까요? 우리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거 몰랐거나 틀렸으면은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99번은 그림이 예쁘게 있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일단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원밖에 한 점이 존재할 거고요.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각각의 접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접점이 되게 좋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과 합쳐지면서 재밌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봐봐. 원의 중심에서 내가 보조선들을 초록색으로 그릴게. 지금 이거만 그려져 있죠? 아닌가? 아, A, B 하나 더 그려져 있네. 이렇게 이것도 있는데 잘 봐요.
이 접점에서 여기다 접점까지는 당연히 수직이야. 접선과. 이해되니? 근데 여기도 이렇게 이었을 때 수직이 되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있잖아? 원의 중심과 이 원밖에 한 점을 이렇게 있잖아? 그럼 두 접점을 이룬 이 친구는 반드시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되니? 이게 닮음들의 성질에 의해서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그 닮음의 성질들에 의해서 자, 이 친구들이 이제 합동이 완벽하게 합동인 삼각형들이 되면서 오케이? 합동이면서 닮음인 친구들이 되면서 이렇게 수직을 우리는 만족하는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익숙하지 않니, 이거? 자, 좀 표시해 볼까요? 요거 수직이고, 요거 수직일 때 우리 쓸 수 있는 몇 가지 공식이 있었어? 5가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사용 정리라고 해서, 자, 혹시 내가 모른다면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접점과 접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엄청난 성질 하나가 존재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게 무슨 공식이야? 그쵸. 소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가 미지수 잡을게요. 다 A, B, 그쵸? 여기가 C, D, 뭐 H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잡았을 때 소공식은 A 곱하기 B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A 곱하기 B는 C 더하기 D 곱하기 H 해서 이거 소공식이죠. 이 소자 모양이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나. 두 번째는 A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 이렇게죠. C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세 번째는 요거의 제곱입니다. B의 제곱은 D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네 번째 가운데의 제곱은 H의 제곱은 C 곱하기 D 이렇게. 총 4가지의 공식이 나오고요. 이걸 사용정리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이걸 가장 유명한 이 친구를 우리는 수공식이라고 하면서 다루게 됐었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시면은 무조건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내 AB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요거 수직이거든? 원의 중심에서 요거까지 가져가야죠.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몇 등분? 수직 2등분을 하죠. 이렇게. 수직이면 2등분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가 3,1이래.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3,1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지금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또 한번 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합치시면 9니까 반지름은 3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반지름은 3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 반지름 이 길이 몇이야 그러면은? 5가 되네요. 그쵸? 그쵸? 5. 그럼 여기는 4가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공식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4는, 이거 뭐야, 이거. 4는 뭐라고요? 이거 H라고 가정하시면은 H 곱하기 5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H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2가 될 거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분의 AB는 길이가 몇이 돼요? 5분의 24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민기야 자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 도연아 그만 자. 알았지? 아주 유명한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 중2 내용께 들어오면서 알겠지? 이 길이 가지고 다루는 그리고 예쁜 삼각형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형태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게 100번인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아마 다 푸셨어야죠. 이제 광명은 이번 NJ에 있었죠? 100번이. 이번 주 NJ에 100번이 있었죠. 자,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이와 원이 있는데, 자, 지금 그림들이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잘 우리가 파악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고요. 얘가 Y는 EX가 있고, 여기가 Y는, 자, KX가 지금 존재하는데, 좌표평면이, 자, 원 자체가, 원의 중심이 A,A라고 정해줬어요. 그쵸? 이때, 원의 중심과 직선 Y는 EX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자, 그럼 사실 결정되거든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리면 된다니까? 원의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그럼 뭐 하면 돼,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여기가 루트 5인데, 자, 반지름 심지어 줬어, 예쁘게. 뭐라고 줬니? 루트 10이라고 줬습니다. 맞아?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뭐야? 루트 5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그냥 하면 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뭐 거의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 필요도 없었네. 필요도 없는데. 그럼 이런 어떤 형태가 지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루트 5니까, 그렇죠? 요거 구해봅시다. 그래서 2x-y는 0하고 a,a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요. 얘가 루트 5야 라는 거니까 결국에 절대값 a가 5인데 a가 양수니까 그냥 a는 5 결정이 되고요. 그럼 끝났죠. 이 kx랑 kx-y는 0과 5,5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라고? 루트 10이라고. 반지름 루트 10이라며.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점직선 2번 더 쓸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될 거고요. 계산만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5를 뽑을게요. 그래서 k-1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절대값에 요거는 루트 10k 제곱 플러스 10인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곱합시다. 그러면 얘가 25 k-1의 제곱은 10k 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시키고 그러면 5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5는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플러스 3은 0 예쁘게 정해지죠. 3일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림 자체가 2보다 얘가 어때?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맞니? 작아야 되기 때문에 3은 안 되고 k는 3분의 1 이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속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글을 잘 읽고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자, 102번도 이제 별 2개니까 킵을 할게요. 자, 115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이 115번 자체는 조금 이것도 이제 너무 유명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원이 있대. y는 mx가 안 만난대, 얘들. 안 만난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누가 더 커? 반지름이 크니 점직선이 크니? 점직선이 더 크면 되죠. 끝이야. 그냥 r이 d보다 크다 이거 쓰면 된다니까. 그쵸? r이 몇이래 여기서? 루트 5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몇이래? 자, 1,3과 mx-y는 0과 점직선이에요.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m-3의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그쵸? 이제는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푸는 거 이제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넘기고, 그래서 m 값을 구하시면 당연히 부등식으로 튀어나올 거고, 자, 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 중에, 자, 하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 만나고, 얘는 만난대. 자, 116번을 보면은, y는 mx-1이 원과는, 자, 첫 번째 C1하고는 안 만난대. 안 만난대. 그리고 C2랑은 어떻게 된대? 얘를 C1이라고, 첫 번째 걸 C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 C,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지? 자, 이 친구가, 자, x 플러스 1의 제곱, y-2의 제곱은 1과는 안 만난대. 안 만난대. 그치? 그럼 두 번째, 2번,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랑은 서로 다른 교점이 2개래. 그쵸?
교점이 두 개야 라고 하면은 자 어설프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모른다며. 그럼 원을 그리고 찾아내라니까. 자, 이 원이 있고 요 원이 있는데 지금 y는 mx 플러스 1이 기준 아니야? 맞아?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 첫 번째 원하고는 안 만난대. 그럼 직선과 원이 안 만나려면 직선이 어디에 있으면 되니? 아무 데나 있으면 돼요. 그쵸? 원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이해돼? 근데 얘는 교점이 몇 개래? 2개. 그럼 만나면 돼.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만나게 그리면 돼. 그려놓고 지금 우리가 이 원과 직선은 풀이법이 뭐라고 얘들아? 정가지. 정과 직선이라니까. 그러면 얘는 봐봐. 얘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크니 반지름이 크니 거리가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넘기시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마이너스 1,2와의 거리를 구하시면은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플러스 1 절대값을 씌운 거지. 맞아? 주원아 맞니? 얘가 크냐고 얘 반지름 몇이니 지금 여기서? 1이 크다고. 얘가 커 얘가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그거를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이게 D야.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야? 요게 반지름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려. 제발. 누가 크니? 거리가 그러니까 봐. 이게 크니? 요게 크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 초등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 그치? 거리가 크니? 반지름이 크니? 얘가 거리야? 얘가 거리야? 너가 구했잖아. 얘가 거리야? 얘가 왼쪽이 거리야? 오른쪽이 거리야? 그럼 누가 크겠니? 왼쪽이 크겠지. 당연한 거를 생각하라고요. 모르겠으면 그리라고. 야 이거 없이 그냥 얘는 딱 해놓고 누가 클까 고민하고 있지 말라고. 알겠지?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제곱합시다. m제곱 플러스 2m 이렇게 되면서 이거 쳐내시고 그러면은 m은 누구보다? 0보다 크다가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일로 와서 볼게. 자, 다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얘가 있고요. 어디 갔어? 요거. 다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여기 2, 마이너스 4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해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구하시면 다시 또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2m 플러스 4 플러스 1 절대값을 씌운 거지. 이 친구 반지름 나왔거든. 반지름 몇이니? 2죠? 내가 잘못 썼니 뭐? mx 다음 빨리 얘기해 줘야 돼. 알겠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잠깐만 빠르게 수정을 해봅시다. 그쵸? 그럼 야 센스. 자 그럼 이거는 몇 m이야? 6m 9 이렇게 되고요. 그죠? 내가 잘못 쓸 때가 있어. 나도 막 흥분해서. 그럼 니네들이 빠르게 잘못 썼어요 쌤 해줘야 돼. 알았지? 자면은 6m 마이너스 8 그쵸? m이라고 하는 친구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좀 하나가 나오시게 되겠죠? 그쵸?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얘도 잘못했잖아.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 그쵸?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이 몇이야? 서연아, 반지름 몇이니? 2지?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학생 질문으로 가야겠죠? 자, 반지름이 클까? 점과 반지름이 크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크니? 누가 크니 주원아? R이 크죠. 그죠? 아주 잘했네요. 그쵸? R이 크겠지 당연히. 그쵸? 모르면 헷갈리면 그리라고 제발. 알겠어? 이 원 두 개 그리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럼 누가 크다고? 얘가 반지름이잖아. R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크다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양쪽 제곱, 넘겨서 제곱할게요. 그럼 요거는, 절대값 2m 플러스 3에 요게 2 루트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제곱하시면 4m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날리고 12m은 마이너스 5. m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12분의 5보다는 작다가 지금 나오시게 되겠네요. 맞죠? 그쵸?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곱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래 지금. 그렇죠? 얘와 얘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은 정답은 이제 뭐가 돼요? 뭐 9분의 5?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계산이 안 돼? 이것도 해줘야 돼? 자, 3분의 4에다가 어려워. 마이너스 12분의 5를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곱하기를 하셨더니 플러스로 바뀌고 4, 3.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 지금 아주 재밌는 수학이야. 그치? 찬유야! 눈이 시뻘게. 그만 줘라. 알았죠? 네, 116번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115, 114번 너네가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하세요. 지우시고 이면지다가 다시 처음부터 풀어. 알겠지? 그래서 계산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을까? 119번. 자, 그쵸.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스타일의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119번. 자, 근데 여기도 틀이 어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한번 봅시다. 119번을 봤는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하나가 있대. 그리고 점 P와 두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A, B가 존재하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내가 그림을 좀 생략을 할게. 자, 원이 있어요. 그렇죠? 원이 있고, 자, 원 밖에 A, B가 이렇게 있대. B네요, 여기가. B와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맞아? 맞니?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길이, 여기 지금 A와 B의 좌표가 0,-3이랑 4,0으로 주어졌거든? 요 길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근데 이게 한 변의 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밑변으로 잡고, 그러면은 요 P가 P가 이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쵸?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림이 얍, 이런 삼각형이 되면서 요게 높이가 돼요. 여기까지 되니? 근데 P를 내가 만약에 더 위로 당겼어.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겼다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P를 만들었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P를 하나 만들었어. 그럼 요게 이제 높이가 되겠죠? 맞아?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흰 색깔 삼각형이 크니, 빨간 색깔 삼각형이 크니? 흰 색깔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밑변은 동일한데 5로 높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이해되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밑변의 높이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 맞아? 높이가 제일 클 때가 최대가 될 거야. 그냥 다 이틀이라고. 근데 원 밖에 이렇게 선분이 있잖아. 그랬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오케이? 수선의 발을 내려.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셔서, 오케이? 거기서 반지름을 빼. 그게 최소야. 거리의 최소. 반지름을 더해. 그게 뭐가 돼요? 거리의 최대값이 됩니다. 무조건. 알겠어? 자, 그래서 사실 너네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그림이 없었어도, 자,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이루어지는 삼각형이라고. 그럼 무조건 그림이 웬만해선 이거야. 웬만해선. 알겠어? 그래서 최대가 되려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더한 요 라인들이 돼야 돼 라는 거 생각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봅시다. 그럼 당연히 요 첫 번째 H를 구하시면 제일 작을 거고요. H1. 두 번째 H2를 구하시면 제일 클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랬을 때 그러면은 누가? H는 어떻게 구해? H1은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1과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맞니?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자, 해봅시다. 4 빼기 0분의 0 빼기 4분의 3이에요. 기울기는. 그리고 절편이 이거니까 y는
일단 씁시다.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고 넘기실게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는 0과 2,1가의 점직선을 씁시다. 그럼 9 더하기 16 분의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점직선이야. 그럼 얘는 5분의 몇이 돼요? 2가 되죠. 아니네. 몇이야? 5분의 10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근데 반지름 뭐래? 반지름이 1이래. 맞아? 그럼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스몰은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몇이야? 얘가 2였으니까. 여기가 2거든요. 지금 이만큼이 2야. 그쵸? 2에서 반지름 1 뺀 1이 되고. 최대값은? 이 초록 색깔이죠. 이 초록 색깔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반지름 더한 몇이야? 3. 그쵸? 이 친구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119, 120,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120번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120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120번을 지금 보면 어떻게 주어져? 자, 원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자, y제곱은 없네요. y제곱 그리고 플러스 7 이렇게 있으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넘어가시면 9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쵸? 근데 봤더니 뭐야? A, 자, 점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자, 그럼 근데 그림이 자, 점이 A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2,5고요. B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2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X좌표가 똑같으면은, 그렇죠?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선이?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X좌표 Y 중에 하나가 똑같으면 무조건 직선 자체가 될 거고, 그 하나가 2고 하나가 5기 때문에 이 거리는 몇이야? 3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써도 괜찮죠. 3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됐을 때 지금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싶다고? 최소 넓이와 최대 거리를 지금 나보고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건데, 그쵸?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봐봐요. 4,0입니다. 그럼 4랑 2랑 거리는 몇이야? 6이죠. 그쵸? 근데 반지름은 뭐라고 돼 있어? 반지름 그냥 3이죠. 여기가 3이에요. 여기도 3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3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S는 몇이야? 지금 S 최대값 S1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몇이야? 9. S2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되는,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고요. 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고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와 수직이래요. 자, 첫 번째. 자, 125, 126, 127, 127은 해야겠구나. 이 정도. 129, 뭐 이런 것들. 자, 이 중에서 내가 이거 두 개 안 할 거야. 자, 난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네 문제가 똑같거든요. 사실 풀이가 다 똑같거든요. 자, 얘랑 수직이래. 기울기 몇이니? 도연아, 얘랑 수직이래. 기울기 몇이니? 4분의 1이지. 그쵸? 원의 기울기가 그럼 나는 4분의 1이야. 그쵸? 근데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네. 맞아? 그럼 공식 외우고 있니? 창현아, 외우고 있니? 불러볼까요? y는? 제가요? 네. MX 오케이. 그냥? 뭐 상관없어. mx 또?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R r 루트 m제곱.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외우고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외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y는 모르면 쓰세요. 한번 4분의 1 x 풀마 5의 루트 요걸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7 이렇게 지금 되죠? 네. 맞나요? 그쵸? 그쵸? 이때 x축과 만난대. 그럼 누가 0이야? y가 0이 돼야 되고 요거 이제 4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 한번 쓸게요. 그냥 4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고 맞아? 4 곱하면은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그쵸?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 풀 마중에서 자 이제 5분의 17,0과 마이너스 5분의 17,0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둘 중에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1번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1번 하면 되고요. 자 이거 만약에 내가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정말 안 외우거든? 정말 안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생각할 거야? 얘랑 얘가 뭐 한다고 얘들아? 어떻게 만나고 있다고? 접하고 있어요. 그쵸? 기울기 4분의 1짜리 직선과 얘랑 접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 y는 4분의 1 x 플러스 k 잡고 원의 중심이 0,0인데 접한대잖아. 그럼 두 개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반지름. 네, 5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니? 이거 써도 된다고. 그럼 4 곱하시면은 x 마이너스 4y 플러스 4k는 0과 0,0과의 점직선을 썼더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절대값 4k가 자 5루트 17인데 자 우리 뭐 할 그쵸? 그래서 k가 이제 풀마 4분의 5로 똑같이 나오죠. 그쵸? k가 풀마 4분의 5루트 17이잖아. 그죠? 얘를 엿다가 지워놓으면 얘랑 똑같죠, 지금?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너 공식 아니? 물어보는 형태가 이거 쓸래? 아니면 공식 쓸래를 물어보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127번은 왜 하냐? 딴 건 다, 그래서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125, 126, 127, 129를 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자, 거기 그 유형 칸에 있는 빈칸에 있는 그 공식조차 나는 보지 않고 그냥 별표를 쳐왔다는 느낌이야. 127번은 왜 모를 수 있냐면은 자, x축 자, 여기 밑줄 쳐 줄까요? 이거는 만약에 몰랐다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야 라고 주었거든요. 그럼 얘가 뭘 준 거죠, 이거? 그쵸. 기울기 준 거죠? 이 친구의 기울기가 정확히 몇이야? 탄젠트 60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기 때문에 R은 2루트 3이죠. 써놓고 써봅시다. 그래서 Y는 루트 3x 풀마 2루트 3 곱하기 루트 여기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1 이렇게 이거 쓰시면 자, 뭐 첩선의 방정식 잘 구하시면 됩니다. 제곱하는 거니까 풀마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갈게요. 쭉 13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마찬가지죠. 132, 133, 135 그리고 이렇게 또 세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너 공식 알고 있니? 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고요. 가장 일반적인 132번을 한번 해봅시다. 132, 133, 그리고 135. 다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좀 이건 좀 다 한번 해야겠네. 자, 약간씩 다릅니다. 132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쵸? 얘는 엄청 쉽죠, 근데. 뭐가 주어졌을 때?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풀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원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a, 4루트 3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자, 132번은 너무하죠. 그쵸? 이거 틀린 친구들은 너무한 친구들이야. 자, 우리 뭐 알고 있어?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 한다는 거였어? 뭐 하는 거였지?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ax 플러스 4루트 3에 누구지? 진성아 치워줘.
y 플러스 몇이야? y는 r제곱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게 얘야. 이게 얘라니까. 그쵸? 이해되니? 근데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뭐가 지금 달라? 얘네들은 뭐 문자니까 상관없는데 이 녀석이 더 이상하잖아. 네. 그럼 얘가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루트 3y가 되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이렇게 되죠.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4분의 r제곱은 0 이렇게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a가 몇이야?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b가 이제 여기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나 안 썼니? 132번에 근데 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뭐 할 수도 있어? 대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입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몇이죠? 16 더하기 48은 r제곱이 되는데 얘가 이거 16 그래서 더하시면은 64 그러니까 r은 8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4분의 r제곱은 정확하게 몇이 돼요? 이거 8 곱하기 8이니까 몇이 돼? 16인가요? 그쵸? 16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지금 b잖아. 얘가 정확하게 b 이렇게 지금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해서 b랑 a랑 뭐 하래? 더하고 r까지 지금 더해 주시면은 정답은 20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풀리는 거로 문제. 알겠죠? 요거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120 그래서 요 133번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133번도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좌표평면 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의 점 P에서의 이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나 뭐 할래 그냥? P를 그냥 모르겠어. A, B라고 잡아. 그쵸?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0,3을 지났는데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누가 돼요? ax 더하기 by는 1이 되는데 얘가 어디 지난대? 어딜 지난대? 0,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b는 1이 되니까 b는 3분의 1 하나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1이에요. 근데 b가 3분의 1이니까 a제곱은 정확하게 9분의 1 넘어가시면 9분의 8 이렇게 되는데 ab가 1,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5번이죠. 끝. 간단하죠? 자, 135번도 한번 같이 봅시다. 135번, 아우, 너무, 이제는 안 해도 되나?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원 위에 두 개 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C1, C2라고 하고 싶대요. 자, 원이 존재하는데, 그쵸? 뭐 대충 잡을게요. 여기가 A, 마이너스 2,4와, 그리고 B, 아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4, 마이너스 2. 이렇게 원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쵸? 요 두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얍 구했더니 이 접선에 교점이 생긴대요. 얘가 C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어요. 맞아? 이해되니? 이랬을 때, 이 사각형의 지금 넓이 한번 구해봐 라는 건데, 자, 잘 봐. 이렇게 수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합동이거든? 맞니? 두 개 똑같잖아, 그림.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하나 구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계산해 볼 거야, 우리 이제. 자, 그래서 요게 반지름이 몇이래? 루트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 봅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 두 번째 직선은 4x 마이너스 2y는 20. 그쵸? 이렇게 잡히는 문제고요. 그쵸? 두 개를 이제 연립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2로, 하나는 냅두고 얘를 냅둘까요? 얘를 2로 나눠 봅시다. 그럼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0은 0. 요거는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을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x는 0이 되네요. 그래서 x는 0이 되고 x가 0이면은 그쵸? y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10 이렇게 지금 뭐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어쨌든 여기가 루트 20이니까 여기 수직인 거 이상하니? 아 그러네. 2로 나눴으니까. 그쵸? 잘했어요. 요게 10이 되죠. 쏘리.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그럼 3x가 30. x가 10이 되고요. 그래서 x가 10이면은 y는 y도 10이 돼요. 그래서 쏘리 얘가 아니라 10,10이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계산 자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이 루트 20이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시면은 이제 루트에 144 플러스 36인가요?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180, 루트 180. 따라서 넓이는 자 루트 20에다가 루트 180을 계산하시면 되는 형태고요. 요게 9 곱하기 20 그리고 9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4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루트 5 곱하기 요거는 3이 6루트 5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12 곱하기 5가 되면서 60인가요? 이렇게 지금 답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게 주어지는 문제들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7, 138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자, 137, 자, 여기서도 137, 138, 139, 140 다 똑같죠? 그쵸? 자, 하나만 하시면 되겠죠? 자, 틀이 똑같으니까 뭘로 할까?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아이고, 137, 자, 하나, 둘, 요거 해야겠다. 아니다. 뭐, 그냥 137 할게요. 해서 똑같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적어줬어, 아예. 어떻게, 이렇게 풀어! 라고 적어줬다고. 적어줬어, 내가. 니네들이.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자, A라고 하는 친구가 0,4가 지금 주어지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근은, 자,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은, 원밖에 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접선을 지금 그렸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 성민아! 가방, 재현아, 가방 치워줘.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개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첫 번째.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지금 내가 한번 구해봅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냥 기울기를 뭐라고 가정할 거야? m이라는 미지수로 잡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하시면은 y-4는 m의 x-0이라고 하는, 그쵸? 방정식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맞니?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랑 똑같아?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지금 2니까 0,0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누가 돼야 돼요? 2 자체가 지금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mx 넘길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 친구와 0,0 사이의 점직선을 지금 내가 써주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절대값 그냥 4 이렇게 되죠. 그쵸?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니까. 반지름 이 자체가 돼야 되고, 그래서 4는 이렇게 될 거고, 뭐 제곱하시면 되겠죠? 16은 4, 약분하고 제곱하죠. 4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제곱이 정확하게 3이 되니까 m은 누가 돼요? 틀마 루트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이때 근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y-4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x 이렇게 그냥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y는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37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138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는 거야. 146번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원이 있고요. 그쵸? 밑에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누리한테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이런 형태의 그림이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원 두 개의 공통으로 매접하는 어떤 이런 직선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자 그랬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우리가 B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뭘 할 수 있었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리자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의 중심이 있고요. 내가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여기서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렇게 내접하는 친구일 때는 보조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쭉 내리고 내가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삼각형 하나를 내가 찾아낼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몇 번 해보셔야 돼, 문제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3이고요. 여기가 3, 마이너스 5 이렇게 주어지죠. 그쵸? 이랬을 때 이 친구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이 친구 반지름은 몇으로 되어 있어? 4라고 주어졌거든요. 여기가 4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 루트에 3 빼기 2에 그러니까 25 여기서 하면 64 이렇게 지금 나오는 형태가 지금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누구였냐면은 얘였어요. AB 너와 A 이 길인데 얘는 당연히 얘의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이니? 89죠. 루트 89인데 그쵸? 여기는 루트 이제 89에서 요거 4 더하기 하면 6이니까 36을 뺀 어떤 친구가 나와요? 53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너는 그릴 수 있을까? 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게 이제 147이에요. 지금 여기서 봐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지를 너네가 파악하는 거고요. 얘도 봐봐. 큰 원 하나가 있고 지금 이 두 개의 원이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나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이 하나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쵸? 접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인 친구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거죠. 이해되니? 그럼 다시 이 원의 중심은 몇이 돼요? 4,5라고 예쁘게 주어져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은 0,0이라고 또 예쁘게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3이고요. 수직 얘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몇이야 얘는? R이에요. R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다시 그릴 건데 이렇게 바깥에서 접할 때는 얘를 이어주시고 얘랑 얘가 수직이잖아 지금. 그래서 얘랑 평행한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도 똑같이 3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또 수직이 되게 하나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 길이가 몇이야? 0,0과 4,5 사이의 거리니까 16 더하기 25니까 루트 41이 되고요. 여기 길이가 몇이야? R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여기 길이 몇이야? 줬어. 뭐라고 줬어? 4루트 2라고 줬습니다. 여기가 4루트 2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시 41은 R-3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16 곱하기 2가 되니까 32 이렇게 형태로 우리가 풀어주시면은 R값도 내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47번이고요. 그 다음에 150과 151을 지금 내가 해볼 텐데 151은 마찬가지로 별 두 개니까 150번을 좀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시험이야. 집어넣고. 자, 150번 한번
봅시다. 알겠니 이거? 삼각형 그리는 거 두 가지 형태. 이거 잘 생각해 주시고. 왜? 뭐 떨어뜨렸어? 뭘 떨어뜨렸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좀 이따 주우세요. 자, 우리 150번까지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150번 문제를 보시면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줄에 몇 줄 하나 쳐줄까요? 공통 현의 길이가 최대가 지금 된다라는 거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가 되면 돼, 이거는? 무조건 작은 원의 지름이 되면 돼요. 지름이면 됩니다. 작은 원의, 둘 중에 작은 원의 지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야? 자, 봐봐. 내가 원과 원이 있을 때 이 공통현이 제일 커지고 싶다는 거지. 공통현이 이거잖아.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되면 돼? 작은 원의 지름이 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당연히? 왜냐면은 이 작은 원의 지름보다 공통현이 커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우리가 너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형태가 지금 되게 될 거고요. 그럼 봐봐. 150번을 보면은 내가 요 중에서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9가 되고요. x-a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64가 되니까, 그쵸? 결국에 뭘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이 원의 둘 중에 누가 작아? 얘가 작지. 그러니까 얘가 이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3,2가 여기 있으면 될 거라고. 무조건. 여기까지 해도 되니? 그때 이걸 만족하는 뭘 찾으래? 지금 내가 A 값을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돼 이제? 이 공통현 위에 3,2가 있고 싶어. 그럼 우린 뭘 생각하면 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쵸?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1 빼기 1이었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1 빼기 1은 0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쵸? 그걸 구한 다음에 3,2를 대입하면 A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를 당연히 전개해 주셔야지. 깔끔한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에다가 40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정리되죠.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거 이거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줄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y 플러스 a제곱 몫을 건들 수 없으니까 이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3은 0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각 값을 써볼까요? 이제 우리가 1 얘를 먼저 쓸게요. 그냥. 그래서 x제곱 에다가 빼기 괄호 열고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는 0이 이 친구라고. 요 빨간 색깔 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하시면은 일단 지워집니다. 여기 날라가요. 얍. 지워지고 계산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6이 되니까 6에 x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4y가 되죠. 6y. 어? 이거 6y니? 아니, 그래서 더하면은 6y가 되고 플러스 a제곱에다가 이거 더하면 63에서 36을 빼면은 몇이 돼요? 27 해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어디를 지난다고? 3,2를 지난다고.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다시 3,2를 넣어 주시면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그쵸? 여기 그냥 쭉 올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에다가 자 이거 더하시면은 이게 더하면 30입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a 값에 뭘 구하래? 곱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분의 3 근각계수를 넣어주시면은 답은 3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 그래서 1 빼기 1 형태를 가진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죠. 첫 번째는 점에 대한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형에 대한 이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점의 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점의 이동은 자, 또 두 가지로 쪼개지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점의 이동 중에서 자, 내가 평행 이동을 지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은 자, 평행 이동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 B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자, X축으로 뭐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지금 우리가 시키면 얘가 어떻게 변해? 점은 그대로 A 플러스 M과 A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B죠. B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변합니다. 이게 점이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었고요. 자, 대칭 이동도 존재합니다. 자, 근데 대칭 이동은 일단 가장 처음으로 다루는 거는 너무 특별한 애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좀 시킬 거야. 자, 대칭 이동은 자, 내가 A, B를 어떻게 이동시킬래? 라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이동하면 돼요? 자,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냐면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그죠? 원점이 있고 Y는 X가 있고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외울 거야. 알겠죠? 거기도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 92쪽을 지금 보시면은 그 3번 점의 대칭 이동 아래쪽에 4개가 있는데 거기 5번째도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형태. 5번째 요 Y는 마이너스 X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칭 이동 X축 평행 이동을 하면 누가 변하죠? A가 변하니 Y가 변하니? 주원아. A가 변하니 B가 변하니? X축이니까 B죠. 그쵸?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자, 헷갈리면은 자, A, B가 이렇게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니까 누가 변해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A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X축 평행 이동하면은 이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Y축 평행 이동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A, 아이고 그대로 원점은 둘 다 바뀝니다. Y는 X는 뭘 얘기해? X랑 Y가 뒤바뀌는 형태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X와 YX 대칭 이동하면은 B, A 이렇게 변하고 그쵸? 이거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부호와 위치가 둘 다 바뀌어요 라고 그냥 우리가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그쵸? 어렵지 않은 형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게 또 뭐 있어요?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이 됩니다. 도형의 이동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 도형은 자 봐봐. 점 빼고 나머지를 다 도형이라 그래요. 직선도, 원도, 포물선도, 삼각형도, 사각형도 다 도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또다시 우리는 평행 이동을 우리가 하실 수 있고요. 얘가 식을 어떻게 쓸 거야? 근데 F의 A, B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쓸 겁니다. 알겠죠? 보통은 X, Y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쓸까? X, Y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X랑 Y에 관한 관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지금 붙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또는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렇게. 그냥 3개 다 할게요.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 3개거든요. 세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는 x제곱 플러스 4x 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까지. 그쵸?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운 거죠. 직선, 원, 2차 함수 이런 느낌. 알겠니?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 똑같이 할게요. 내가 자 어떻게 평행 이동시킬 거냐면은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n만큼 지금 내가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은 f의 x 마이너스 m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콤마 f y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도 지금 나와 있죠.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괄호 여기 약간 빈칸이 있죠. 자 여기 빈칸이 좀 있죠. 여기다가 써주세요. 한글로 써줄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은 자 얘는 x-m을 하는 게 아니라 x 대신 x-m을 대입하는 거고요. 얘는 y 대신 y-n을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에요. 점은 상관이 없어요. 점은 그냥 점이기 때문에 x 이 좌표, y 좌표에 그냥 마이너스, y 좌표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건데 도형은 달라요. 도형은 얘가 도형 자체로 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형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적으라고 옆에. 알겠지? 어디 적냐고? 적었어요? 그래서 도형은 x 대신에 움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즉 뭐가 어떻게 돼? 얘가 3에 x 대신에 x-m을 넣을 거라고. x-m 플러스 2에 y-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변할 거고 요건 어떻게 변해? 그러면은 x 대신에 x-m이야. 그래서 x-m y-n 이렇게 변할 거고요. 이거 는영 없죠 얘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변해? y-n은 x-m의 제곱 플러스 4의 x-m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평행 이동 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좀 조심해서 해석해 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이 친구도 똑같아요.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관한 형태가 되는데 도형이 어떻게 주어질 거야? f의 뭐 x, y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는 0 이렇게 보통 많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x축 대칭 이동하면은 f의 어떻게 뭐가 변해요? y가 변할 거고 x, 마이너스 y는 0 y축은 f의 마이너스 x, y 원점은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f의 y, x는 0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냥 주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형의 지금 이동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잡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직선 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전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도 x 대신에 y 대신 마이너스와 대입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동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동시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건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요거 그쪽 파트는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그래서 대표 문제 하나씩 좀 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